10시요. 한 10시, 2시, 6시, 6시, 10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시 끝나니까 나도 이제 살겠다 하는 거지. 네. 두 번째, 명제 사이의 관계예요. 앞에서 이제 명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했어요. 개괄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꼭 P만 가정일 필요는 없으니까 Q도 가정해봐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뒤트는 관계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 박스에도 있지만, 왜냐면 P면 Q이다가 원래 명제라면, P면 Q이다가 명제라면, P다가 여기야. 원래 명제예요. 그 다음에 둘 다 낫을 붙이는 거. 가정과 결의 순서를 바꾸고 낮추면 낮히다가 이 명제의 배우. 그 다음에 이 명제의 배우는 얘랑 얘를 틀고 각각 낫을 붙이는 거. 얘를 배우라고 한다. 네, 나와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박스에 나와 있죠. 큰 박스에 82쪽 박스에. 그래서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얘랑 얘의 관계, 얘랑 얘의 관계도 배웠는데 지금 교육과에 빠졌으니까 역과 배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역은 그냥 위치만 바꾼 거, 배우는 위치를 바꾸고 각각 낫을 붙인 거. 얘는 역의 관계겠지. 그래서 그런 게 역과 배우다 라는 거고, 그지? 여기 보기 1번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1번에 빈칸을 채워보면 명제가 있고 여기 있고 배우가 있어. 원래 명제가 P면 Q이다. 그러면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배우는 가정, 결론을 바꾼 다음에 각각 낫을 붙인 거죠. 그럼 원래 명제가 P면 낫 Q다 라고 줬다면 걔의 역은 낮추면 P다. 네,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거다. 배우는 순서 바꾼 다음에 각각 낫을 붙여주고 이게 배우다. 그 다음에 낮추면 P다의 역은 P면 낮추다. 순서를 바꾼 거. 배우는 순서 바꾸고 각각 낫을 붙였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약속이니까. 요건 시험에 안 내고 보기 2번 같이 구체적으로 준 걸 시험에 내요. 그 중에 짝수를 해볼게요. 짝수 보기 2번. 2번은 x가 1이면 x가 1이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다. 의 역과 대우를 말해라. 그럼 역은 바꿨지. 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고. 그러면 원래 명제 x가 1이면 이거는 x 빼기 1의 제곱은 0인 거니까 당연히 참이지.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면 x는 1이다. 참이지. 대우는 바꾼 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이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참이죠? 이것도? 그치? 이해돼요? 나머지 번호들도 해볼게요. 이건 2번이고 1번은 x는 1이다. x는 1이면 x 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이지? 1이면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면 역은 x 제곱이 1이라고 해서 x는 1이냐? 그건 아니지. 왜? x는 6번 뿔만 1이니까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는 않잖아. 그지? 얘는 거짓이지. 네. 배우는 x 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냐? 그럼 x가 뿔마 1이 아니면 x는 당연히 1이 아니야. 뿔마 1이 아니니까 1도 아니지. 이건 3이네? 어떤 놈은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어떤 놈은 참이 됐다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결정을 딱 내려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옆에 딱 보시면 83쪽에 여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명제와 역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명제와 대우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명제랑 대우는 늘 같이 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그게 또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대우랑 명제는 늘 같이 다닌다. 그래서 그 밑에 마플 해설 밑에 여기 써있죠? 키포인트.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그렇죠? 요거 여기 키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 뭘 좀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해. 그렇지? 밑에 포커스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놨어. 거기 포커스에도 별표를 쳐놔. 그래서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포커스 밑에 보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어떤 명제가 대우면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세 번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인 건 아니다. 명제랑 대우는 같이 다니지만 역은 꼭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좀 꼭 기억하세요.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봅시다. 세 번째, 3단 문법. 3단 문법은 뭐냐면 세 조건 PQR에 대하여 3단 문법은 다음과 같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꼭 꼬리 잡기예요. 그냥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럼 뭐라 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Q가 R이다가 참이면 Q가 R의 부분집합이야. P고 B면 P, Q, R이니까 당연히 P가 R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끝말이와 같이 이렇게 가면 된다.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보기 7번처럼 출제가 되죠. 보기 6번도 한번 볼게요. 보기 6번을 보시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not R이 모두 참이래요. 끝말이와 이어붙이면 되지. 그랬을 때 항상 참인 것은 P면 Q, Q면 not R이니까 그래서 P면 not R이 참이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대우도 이걸 따라다닌다 그랬지. 그럼 요게 따라가는 거고 일단 대우는 순서 바꾸고 각각 not을 붙이는 거라 했으니까 R이면 not P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렇지? 여기 7번. 여기 7번은 P면 not Q랑 not R이면 Q가 모두 참이래. 위에 보기 6번은 끝말이와 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꼬리를 못 잡고 있지? 그러니까 꼬리를 잡을 수 있게끔 바꿔줘. 얘를 대우를 씌워주면 되지. 대우를 씌워주면 not Q, R이지. 대우. 그러면 꼬리를 잡잖아. P면 not Q, not Q면 R이니까 P면 R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꼬리 잡기를 하면 된다. 그렇죠? 꼬리가 안 잡히면 꼬리 잡을 수 있게 모양을 대우를 씌워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긴 1번, 앞으로 긴 1번을 봅시다. 1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긴 1번. x 빼기 2가 0이면 x제곱 빼기 4는 0이다. 참이지. x가 2면 x제곱은 4 맞죠? 참이지. 참. 역은 x제곱 빼기 4는 0이면 x 빼기 2는 0이다. 틀렸죠? 왜?
x 빼기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0인 건 얘가 0수 집에서 틀렸다. 틀리면 뭘 하라고? 발례를 들어요. 발례. 발례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의 발례가 되겠죠. 네, 대우는 바꾸고 낫을 붙여라. x제곱 빼기 4가 0이 아니면 x 빼기 2는 0이 아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2번 x, y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말은 참이에요? 뿔뿔일 수도 있지만 마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죠. 역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지. 각각 0보다 크면 곱한 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대우는 각각 바꾼 다음에 낫을 붙여야 지. 낫을 붙이면 드모르간 법칙처럼 다 바꿔놓는다 그랬어. x는 0 이하. 도 들어가야 돼. 이거는 또는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얘도 거짓.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B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냐? 원래 명제를 한번 보시면 두 각이 같으니까 두 변도 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역을 보면 역은 애들이 뭐냐면 이 역을 하라고 하면 이거 많이 틀려. 삼각형 ABC에서 이거면 이거다를 바꾸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B가 같다라고 쓴다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 삼각형 ABC라는 말이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주면 얘는 노터치 안 건드린다고. 역은 요것부터 시작해야 돼. 삼각형 ABC에서 요거 냅둬야 돼. 그렇지? 요거는 냅둔 상태에서 요거 바꾸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각 A랑 각 B가 같다. 얘는 참이에요? 얘는 참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A랑 B랑 같아요? 이등변이 어떤 이등변인지를 모르지.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 B랑 C랑 같을 수도 있잖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계속 넋이 나가 있으면 안 되지. 이제 돌아올 때가 됐잖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얘는 틀렸지. 왜? 각 B랑 그럼 달리는 뭐 틀린 거 예를 들어야지. 각 A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다. 아니면 또는 각 B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다. 대우는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하라 그랬지. 요거는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 삼각형 ABC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각 A랑 각 B는 다르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각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세 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다르겠지. 참이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2번. 다음 명제 중 역이 참인 것은 2번. 다음 명제 중 역이 참인 것은 1번. 수의 범위 잘 봐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복수수를 했어. 실수 x에 대하여 x가 y보다 크면 x제곱 y제곱이냐. 얘는
이렇게 보지 말고 넘겨서 보는 게 편해요. 이렇게 보면 내가 뭘 놓칠 수가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봐?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라고. 이러면 이러냐로 보라고. 그렇죠? 그럼 이러면 이래요? 얘는 어떻게 생겼지? x 빼기 y, x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x 빼기 y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돼? 그럴 필요는 없죠. 아무 멘트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고 해서 얘가 양수일 필요는 없죠. 이거는 모르지. 이거는 알 수 없지. 알 수 없잖아. 왜냐면 x가 양수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얘는 틀렸다. 이거죠. 문제에서 양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 명제가 참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참이냐고 물었어. 역도 마찬가지야. 이 곱한 게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냐고 보는데 곱한 게 0보다 큰 건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얘가 양수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얘는 역도 거짓이다. 이거죠. 2번도 역을 바로 써볼게요. 집합 ABC에 대하여는 앞에랑 뒤에 다 영향을 주니까 얘는 건들지 말아라. ABC에 대하여 역을 바로 써볼게. 그러면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와 C, 봐봐. C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러면 C는 정말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변태 같은 걸 잡으라고. 변태 같은 거 뭘 잡냐? 그냥 공집합 이런 걸 잡아봐요. 공집합을 잡으면 C가 공집합이면 A랑 공집합을 하면 그냥 공집합이지. B랑 공집합을 하면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 공집합은 공집합의 모든집합이 부분집합이잖아. 하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인지는 모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그렇지. 요거 생각하셔야 돼. 세 번째, x 역이니까 역을 풀면 3x제곱 빼기 12는 0이면 x가 마이너스 2냐 이거? 초기랑 똑같잖아. 여기 문제랑 똑같은 얘기야. 3으로 약분만 하면 똑같은 얘기잖아. x제곱 빼기 4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냐?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틀렸지. 물도 뭐 예시를 다 돌고 도는 예시를 쓰고 있네, 그지? 역은 A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거 틀렸죠? 둘 다 여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틀렸고. 5번. 실수 AB에 대하여. 이거 둘 다 영향을 주고 있으면 안 바뀐다 그랬지? 실수 AB에 대하여. 네. A 더하기 B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맞아요 이거? 실수라 그랬어. 실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0보다 크면 뿔뿔 아니면 마야. 뿔뿔의 마 실수니까 뿔뿔의 마인데 더한 게 양수니까 더한 게 양수면 얘만 되지.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된다. 참이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한 문제 정도는 내는 문제라고. 그렇죠?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좀 일일이 다 따져줘야 돼서 그렇게 엄청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익숙해지면 좀 쉽겠지만 문제 조건들, 수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주세요. 그래야 실수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어. 익힌 3번. 예. 얘는 꼬리 잡기니까 오히려 쉬워. 세조건 PQ안에서 3단 논법 꼬리 잡기니까 얘는 좀 쉽다. P면 Q이다와 이게 참이래. 참이가 두 줄 넣어도 되지. 나 R이면 나 Q가 참이야. 두 줄. 모두 참이라는데 꼬리 잡기가 안 되니까 대우를 할 거야. 대우. 그러면 Q이면 R이다지. 그럼 꼬리 잡기가 가능하지 이제.
P면 Q이다. Q이면 R이다니까 P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한 방에 처리가 됐어요. 그지? 그랬을 때 다음 중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1번은 참이지 Q이면 R이니까 참. 2번도 P면 Q, Q면 R이니까 2번도 참. 3번은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배우를 씌워보면 not R이면 not P죠. 그래서 3번도 참. 4번이 틀렸죠? not P면 not R은 저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4번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5번은 요거 대우 씌우면 not Q면 not P다. 그래서 여기서 참이죠. 4번이 틀렸다. 그렇죠? 말로 된 것들이 발전 문제야. 그냥 수시로 된 것들은 그냥 풀면 되고 밑에 보시면 발전적으로 뭐 슈퍼타 K가 말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셔야 돼요. 연습해보세요. 막 익힘 4번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 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두 줄 이렇게 해놨지. P면 not Q이고 not R이면 Q이다. 말했지? 끝말이어처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대우를 씌워주면 not Q면 R이다. 그래서 P면 not Q고 not Q면 R이니까 한 방에 처리하면 P면 not Q, not Q면 R이다. 한 방에 요 세 개를 갈 수 있어. 그러면 집합으로 아까 진리집합이면 대문자 승렬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 1번 참이지, 2번 참이지, 3번은 바로 알 수 없지. 그림 그려봐야겠다. 그지? 그림 그려봐야겠지. 3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4번은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4번은 R이면 P면 R이야. 근데 R이면 P의 여집합이냐 안에 들어가냐 모르지 그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모르겠으면. 그치? 벤 다이어그램 해볼게. 전체 R Q의 여집합 P야. 그러면 3번, 4번, 5번이 좀 불확실하니까 3번부터 볼게. 3번은 P가 R과 요거에 속하냐. 이거는 뭐야? R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지금 R과 Q의 교집합은 얘가 Q의 여집합이지? P는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네? 참이지? 오케이. 4번은 R이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요거 조그마한 거 바깥인데 R이면 그 안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못해요.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P 여집합은 요 바깥, 요 말 바깥이잖아. R이면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5번은 얘면 얘다. 이건 참이지? 4번이 답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돼요. 세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 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돼요. 내가 뭘 써서 증명해야 되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세요. 또는 귀류법을 쓰세요. 라고 문제에서 줘. 왜? 그렇지 않으면 특히 동대구요 같은 경우나 광남구는 증명을 냈을 때 채점을 몇백 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증명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학기 중앙사 같은 경우에 증명을 뭘 이용해서 증명하세요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야 내가 그 증명법을 알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그거대로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증명이 좀 쉬운 편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증명하라고 되면 너무 막연하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바로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어려울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 명제 P는 Q이다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해서 보여주겠다가 대우법이야. 끝!
그래서 거기 박스 맨 밑에 보시면 마플 해설 바로 위를 보세요. 참고. 봐봐. 참고 그건 뭐야? 수학의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증명법에는 지금 이 단원의 제목처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이 있다. 대우를 증명한 증명법은 방금 얘기했잖아. 원래 거 말고 그냥 대우를 써라. 그냥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귀류법이 좀 말이 낯설죠? 네, 귀류법만 한 장 넘겨서 볼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90쪽에 보기 3번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를 한번 보기 3번. 네, 대우를 이용해서 보여줘라 했으니까 원래 명제가 A, B가 0이 아니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얘가 not P고 지금 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not Q다 이렇게 준 거랑 마찬가지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그러면 대우는 Q이면 P다를 쓰면 되지. 그럼 얘가 뭐 이거니까 not을 붙이면 다 바꾸는 거지. 드모르가 못처럼 다 바꾸면 Q는 뭐야? A가 0 또는 B가 0 이 Q죠? 그러면 P는 요거에 나 붙인 거니까 A, B가 0이다. 그럼 이 말과 이 말은 원래 똑같은 말이지?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한 게 0이다. 참이죠? 대우가 참이니까 참이니까 원래 거 참이다. 간단한 내용이야.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하라고 하면 쉽다고. 차라리 뭘 이용하라고 얘기해주면 쉬워. 뭘 이용할지 모르면 내가 뭘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대놓고 대우를 써서 풀어라 그러면 오히려 땡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귀류법이 좀 말이 낯서니까 한번 볼게요. 91쪽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 뭐냐면 귀류법은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결론의 원래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의 등의 모순이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봐봐. 자세한 증명은 밑에 한번 예시를 볼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은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지. 제일 큰 게 뭔지, 왜냐면 더 큰 게 뭔지 계속 커지니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면 아까 말했잖아. 대우를 증명하지 않는 귀류법을 쓸 거라고. 얘를 귀류법을 어떻게 쓸 거냐? 귀류법이 뭐냐?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가장 큰 게 없다를 증명해. 그럼 뭐야? 가장 큰 게 없대. 가장 큰 자연수가 없대를 증명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귀류법을 쓸 거야. 가장 큰 게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모순이 생기면 있다고 하는 게 문제니까 없다가 맞다 이거야. 그렇지? 그게 귀류법이야. 그렇지? 가장 큰 자연수가 없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 얘기는 뭐라고?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없구나가 참이다. 이게 귀류법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그걸 M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큰 자연수에 있다라고 가정하죠. 근데 이렇게 논리 진행을 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걸 보여주면 돼.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1가면 자연수니까. 근데 얘보다 크네? 얘가 가장 큰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큰 게 존재하네? 그래서 모순이야. 왜 모순이야? 가장 크다고 했더니 모순이야.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게 귀류법이야. 약간 청개구리식의 화법이지. 뭐 해봐. 안 할 건데? 이런 느낌이야. 뭐 있다고?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순이네. 그럼 없네? 이렇게. 대우는 그냥 대우를 씌워주면 돼요.
알겠죠? 예.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봐야 아 이러이러한 얘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예시를 개념 익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예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배우를 이용한 증명 1번 A, B가 실수일 때 A, B가 실수일 때 얘는 가정과 결론에 모두 영향을 주니까 이건 대전제라 그랬지. 얘는 대전제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 얘는 건들지 마. 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래. 대우는 위치 바꿔. A, B는 실수일 때 이걸 건들지 않는다 그랬지. A, B가 실수일 때는 건들지 마. 그 다음에 요것만 잘 바꾸는 거야. A가 0, 이거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면 A가 0 이러면 A제곱이 0보다 크지. A가 0이 아니니까 실수 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었으니까 A제곱이 0보다 크지. 또는 B제곱도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증명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니까 둘 더한 거 당연히 0보다 크지. 음수가 될 일이 없으니까.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우가 참이다. 배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건 말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거 연습 일단 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연습하셔도 웬만한 건 다 방어가 돼. 그렇지? 배우 이용하는 거랑 비율법은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연습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쓰세요. 답안지를. 그렇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 개념 익힘 2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루어야 증명하여라.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아시는 문제.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 별표 치세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야. 얘는 쓰세요. 지금 증명을 하지만 제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 증명 외우세요. 알겠죠? 제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플 교과서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과 교과서대로 하세요. 알겠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증명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제가 증명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참고서도 100% 믿으면 안 되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 하세요. 이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증명 큰 틀만 얘기할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 어떻게? 유리수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다만 기억하세요. 디테일한 거는 계약해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귀류법의 의미만 알아두자고.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건 뭐라고?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쟤는 남자다를 증명하라. 그러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남자다. 남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남자다. 예.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여자가 아니다. 필통님을 증명하라. 그러면 필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필통이다가 되는 거지.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원래 결론이 참이다가 귀율법이야. 근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과서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 증명 방법을 딸딸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이거의 증명법은 언제 시험 봐요? 10월 초에 봐요. 10월 초에 본다고요. 시험이 10월 초요.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2달 조금 더 뒤에 보는 걸 지금부터 증명 딸딸딸 외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제가 증명해도 어차피 그거랑 똑같이 하겠지만 예? 너무 유명한 문제여서 뭐 제가 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교과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마플 특강 2라고 돼 있는데 예? 마플 특강 2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추리하는 거야. IQ 테스트 같은 문제야. IQ 테스트 같은 문제여서 그냥 각 주제별로 하나씩만 좀 볼게요. 주제별로 하나씩 볼게요. 이거 그냥 말장난 같은데 그래도 하면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서 이런 거 방탈출 카페나 뭐 이런 가서 남자친구랑 가든지 여자친구랑 가든지 하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재밌어요. 뭐 지금이야 수학 시간이니까 재미가 없다고 느끼겠지만 그렇죠? 예. 한번 이 주제별로 하나씩만 예시를 보고 넘어갈게요. 말로 보면 좀 뭐 또 재미없으니까. 예. 마플 특강 2번, 여기 2번을 볼게요.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가 참이려면 하나의 명제가 더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멘트를 다 잘게 쪼개면 돼. 말이 길잖아.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 문장이 길지. 말을 쪼개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 기능이 많다. 참으려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거. 근데 가격이 비싸면 기능이 많다. 나 10대의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많다. 이거를 쓰려고 해봐. 벌써 팔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쓰시라고. 이걸 말로 막 글씨를 한글로 다 쓰려면 힘들지. 그래서 얘를 기호로 써. 가격이 비싸다가 내가 A라고 하라고. 그렇지? 가격이 비싸다를 A라고 해. 기능이 많다가 B야. 그럼 A는 B잖아. A면 B지. A면 B잖아. 여기는 10대의 선호도가 많다는 이거랑 다른 문장이니까 C. 판매량이 많다는 D. C면 D야.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A면 B고 C면 D라고 주어졌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10대의 선호도가 높으면 C면 기능이 많다. B를 물어보고 있지. 말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꼬리 잡기를 해야 돼. 봐. C면 B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알고 있는 건 C면 D다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A면 B다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꼬리를 물고 넘어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내가 C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고 싶다니까. 근데 C에서 D고 A부터 B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결고리는 요게 필요하지. 그래야 C면 D고 D면 A고 A면 B니까 C면 B다가 나올 거 아니야. 꼬리 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다 쓰지 말고 기호로 쓰라고. 기호로. 그래야 팔이 안 아파. 이해가 돼? 그래서 일단 필요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요렇게 있으면 제일 쉬워. D면 A, 판매량이 많으면 가격이 비싸다. 요 멘트가 있으면 바로 꼬리 잡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쉬운 문제면 바로 얘가 답이 있을 텐데 얘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보자. 요게 있으면 답이잖아. 1번 보면 뭐야? 가격이 비싸면 10대의 선호도가 높다. 1번을 기호로 쓸게. 가격이 비싸면 A, 10대의 선호도가 높다. C. 얘가 있으면 되냐? 자, 지금 현재 C면 D가 있고 A면 B가 있다니까? 근데 C면 D인데 A면 C래. 그러면 A면 C면 B냐고.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1번은
꼬리 잡기를 해주지 못하잖아. 그지? 2번 10대 가격이 싼 제품. 가격이 싸면 not A야. not A면 높지 않다래. not A면 not C야. 그지? 그러면 이건 뭔가의 대우잖아. 그러면 이건 C면 A다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지? 이해돼? 그러면 C면 B인데 C면 A라네? A면 B니까 C면 A고 A면 B니까 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물고 들어갈 수 있지? 세 번째, 가격이 싼 제품은, 가격이 싼 건 여기네. not A, not A 면 판매량이 적다, 판매량이 적다, not D. 이것도 뭔가 배우 느낌이지? 그래서 이것도 D면 A다. 그러면 C는 D인데 D면 A니까 A면 B. 요거 참이네. 4번 10대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제품, 10대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건 not C면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not A. 얘는 1번이 대우를 하면 A면 C. 이건 연결고리가 안 되죠? 연결시키지 못한다. 5번은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기능이 많지 않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은 거. 요 D. 기능이 많지 않다. 나. 이것도 역시 연결고리가 안 되지. D에서 낫비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다. 요 말로 된 거 꼭 해봐야 돼.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 시험 때 갑자기 이거 보면. 여기도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3번을 해볼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3번. 이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 한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혀있는 카드가 4장이 이렇게 있대. 짝수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래. 얘가 참이려면,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이되든 거짓이든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확인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돼? 짝수 카드를 실제로 뒤집어 봐야지. 짝수 카드를 뒤집어 봐야지. 왜? 짝수 카드를 뒤집었을 때 모음이 있다 할 생각 짝수 카드를 뒤집어 봐야죠. 두 번째, 요거는 애들이 생각을 해. 근데 두 번째를 생각을 못 해. 두 번째는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 그랬어.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를 보면 뭐야? 모음에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잖아. 모음이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 이거지. 모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시 이게 뭐야? 자음이면 홀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봐야 되는 카드는 짝수 카드랑 자음 카드죠. 가정을 만족해야 되니까 짝수 카드와 자음 카드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 이제 집중할 때가 됐는데 집에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 내내 그러네. 수업을 땡기자고 여러분들이 얘기해놓고 이렇게 오후 수업에 이렇게 집중을 못할 거야? 다시 저녁으로 내린다? 여러분이 땡기려고 했잖아요. 오전부터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음 중 열쇠를 가진 학생을 찾으려고 한다. 열쇠는 세 학생 준기태의 해교 중에 한 학생이 가지고 있으며 한 학생만이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두 학생은 거짓을 말한다고 한다. 다음 상황을 보고
세 학생 중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말하여라. 한 명만 진실이에요.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두 명은 거짓이다.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하죠.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못 푸니까요. 준기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태희는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교는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얘는 어떻게 보면 표를 만들어도 되고 이런 문제, IQ 테스트 같은 문제는 표를 만들든지 표가 제일 편해요. 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표를 만들 거냐? 여기서는 그냥 표 안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참말을 했냐 이거야. 참인 게 누구냐 이거야. 누가 참을 했냐 이거야. 그래서 준기, 태희, 해교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 만약에 얘가 참말이라고 해봐. 얘가 참말을 했다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를 준기가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둘 다 거짓이래요. 거짓이래요. 한 명만 참말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래요. 그러면 준기가 참말했으면 준기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태희랑 해교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말이 되지?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 이 말에 모순이 생기지? 얘는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면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모순이 생기니까 준기가 참말을 했다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한 번씩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얘는 거짓을 얘기한 거고 얘가 참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태희가 참말했으니까 열쇠는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준기가 거짓말했어.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죠. 이 말이 거짓이니까 준기는 열쇠가 없다잖아. 그러니까 모순이죠 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참여해야 돼. 얘는 다 거짓이어야 돼.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얘가 참이면, 해교가 참이면 나는 열쇠가 없다가 참이니까 해교는 열쇠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열쇠는 태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 맞죠? 그래서 준기는 열쇠가 없다. 그래서 열쇠는 얘가 갖고 있고 참말은 얘가 있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야. 지금은 예시니까 3개지 시험에는 4개가 나와. 4명이 진술해.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 어렵게 내려면 4개까지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얘는 점수를 가져가고 낸 거야. 3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되니까 해볼 만한 거고, 뒤에 여기 보면 마플특강 8번 이런 것들은 4명이 진술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역시 제가 말한 것처럼 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나씩 따지고 있죠. 표 만들어서 하나씩 하면 돼요. 빨리 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이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까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두 줄로 나타낸다고 그랬지? 네? 두 줄, P면 Q이다. 그러면 P가 Q에 속한다.
P는 Q의 집합으로 얘기하면 부분 집합이다 그랬지. 충분 조건은 무조건 뭘로 기억하냐면 충분 조건은 작은 놈, 필요 조건은 큰 놈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 P는 Q이다가 참일 때 그러면 P가 Q에 속하니까 P가 작잖아. Q가 그거를 포함하니까 Q가 더 크지. 그래서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이냐? P면 Q이다는 얘는 이익이지. 그랬을 때 누가 필요 조건? 작은 놈. 작은 게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볼게. 4의 배수가 커요? 2의 배수가 커요? 집합을 뭐하는 거야? 4의 배수 집합이 커요? 2의 배수 집합이 커요? 2의 배수가 크죠? 2의 배수 집합이 크잖아. 여기가 2의 배수야. 얘는 이걸 Q라고 부를게. 얘는 4의 배수야. 그러면 P지. 그러면 P는 Q이다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 이 안에 들어가지. 그치? 그럼 P면 Q이다잖아. 그때 뭐야? 얘가 더 작지? 포함되잖아. 단순히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포함되느냐가 중요해. 그냥 3개고 5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에 포함되잖아. 그럴 때 요 4의 배수 집합이 충분 조건. 포함하는 큰 놈 2의 배수 집합이 충분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게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둘이 똑같아.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만약에 P라고 하는 놈은 2로 나누어 쓸 때 1이 남는 수들의 모임. Q는 2로 나눴을 때 1이 모자라는 수의 모임. 그럼 똑같은 얘기지. 그 말이랑 그 말이랑 똑같잖아. 그때는 우리는 양방향 화살표를 써요. 똑같으면 양방향 화살표를 써요. 포함되는 게 아니라 똑같으면 그때를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내용은 그게 설명이 끝이에요. 그 내용 그냥 제가 요약해서 너무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요. 거기 99쪽에 시간 많이 남으면 보세요. 어려운 내용들, 방금 했던 내용들이야. 4의 배수, 2의 배수, 99쪽에 표 크고 뭐 있지? 그럼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봅시다. 뭐야? 다시 봐. 뭐야? 영상 다시 보라고. 그치? 1번. 다음은 뭐냐? P는 A가 B의 부집합이래. Q는 A 빼기 B가 이걸 딱 보고 알기 어려워.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라고. 일반적인 요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쉽잖아, 그치? 요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쉬워. 오케이. 얘는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랬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근데 A 빼기 B 얘야. 얘가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이 다 얘를 안으로 피실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말도 뭐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치? 두 번째, P는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네, q는 x는 0 또는 y는 0. 얘는 실수 범위라고 했어. 문제에서 실수 범위 xy는 실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x는 0이고야, 그치? y는 0. 이거 아까도 했지? 얘는 0,0밖에 안 된다고. 근데 또는이니까 얘는 0,1도 되고 3,0도 되고 0,0도 되고 많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뭐야? P는 Q가 되기 위한,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더 작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Q는 더 크니까 P가 되려면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 필요가 있다.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문제에서 P가 뭐냐라고 물었잖아. P가 뭐냐에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P는 X 더하기 Y는 유리수다. 유리수다. Q는 X, Y는 모두 유리수다.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2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지. 근데 더한 게 유리수라고 해서 둘 다 유리수는 아니지. 예를 들면 얘는 루트 2야. 근데 얘는 2 빼기 2이야. 더했지만 유리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해도 유리수가 될 수 있어. 당연히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일 거고. 그러니까 누가 더 커? P가 Q보다 크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당연히 유리수니까 이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더 큰 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큰 건 필요 조건, 그랬잖아. 작은 게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 집합으로 줬어. 집합으로 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수직선이나 이런 쪽으로 범위를 풀면 돼요. 범위를 풀면 돼. 얘는 마이너스 3이지 얘는 0이야. 범위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이건 필요 조건이지 얘가 더 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2번 P가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그럼 X는 1밖에 안 되지? 중근이니까 Q는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X는 1 또는 2지. 1 또는 2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지.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 세 번째, P는 X는 3이고 Q도 X는 3이잖아. 그지? 네,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건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세 번째,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하여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P가 더 작다는 얘기지. 요거 그냥 하나만 해볼게. P가 마이너스 4. 어차피 하는 건 똑같으니까 Q. 그럼 Q는 X 빼기 2가 A 마이너스 A야. 그럼 풀어보면 얘는 2 넘기면 2 빼기 A부터 2 플러스 A까지고 이게 Q야. P는 마이너스 4, 6. 왜냐면 충분 조건이 되라고 했으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6보다 커나 같고 A는 4보다 커나 같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지. 2고잖아. 2고. 그래서 A가 6보다 커나 같다지 둘 다 만족시키면 6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누가 크냐 작으냐만 알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서 푸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해돼요? 예. 개념이 4번. 예. 1번은 쉬우니까 2번을 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루트 들어가는 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4번에 2번을 볼게요. P는 X 빼기 8이네. X 빼기 8분의 X 플러스 1. X 빼기 8분의 X 플러스 1. 예. 요게 이렇게 되려면 이 마이너스가 붙었지? 이거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잖아.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X 빼기 8은 0보다 작아야 되고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 그치?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커야지 마이너스가 붙어. 그 다음에 말했지만 등호는 따로 확인하라고. 등호를 확인해야 돼. 등호는 X 플러스 1이 0일 때도 성립을 해. 확인을 해야 돼. 등호 확인해. 등호 꼭 확인을 해줘.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싹 합치면 X는 8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P의 범위야.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A 빼기 8, X, A 플러스 3. 그러면 얘가 충분 조건이 되라 그랬으니까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얘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수선 상에 보면 A 빼기 8,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있죠. 그래서 이렇게 A 빼기 8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 A 플러스 3 그치?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등호를 확인하라고. 등호 확인. 꼭 하라고. 등호 확인하라고. 얘가 같아도 되냐? 둘 다 빵꾸 풀려 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아버리면 안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게 되니까 안 돼.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안에 있는 놈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밖에 있는 놈이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포함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7보다 작고 A가 5 이상이 된다. 그렇죠? 등호 때문에 많이 틀리니까 꼭 등호 확인을 꼭 해주세요. 등호 확인을 꼭 해야 돼. 중요하다. 등호를 꼭 확인해줘. 5번 P가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충분 조건. P는 참이 되는 거고 집합으로 얘기하면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 더 작은 거라 그랬잖아. 더 작은 거. 이렇게 되지. 그때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은 당연히 아니지.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Q에 속할 리가 없잖아. 그지? 벤다이어그램에서 봐도 돼. 여기가 Q의 여집합 P. P면 Q이다가 아니지. 1번은 당연히 틀렸고 2번도 틀렸지. P의 여집합이 이건 C를 양변에 C를 취해보면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P랑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P잖아. P. 3번도 틀렸지. P랑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P잖아. 3번은 틀렸다. 그지? 4번. 4번도 양변에 4번은 3번에다 양변에 뭘 하면 돼? 양변에 C를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P의 여집합
컵 엎어져 있는 거 다시 올라가고 Q. 얘가 P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P랑 Q는 여기가 바깥에가 Q잖아. P랑 Q의 교집합은 없죠. 5번이 답이 되지. P랑 Q의 교집합은 없어요. Q는 바깥에, P는 내부에 있으니까 교집합이 없다. 네, 마지막 6번. 세 조건 PQR에 대하여 이것도 앞에 했던 그냥 끝말잇기 같은 느낌이었지. P는 not Q,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 모두 참이다 라고 하면 끝말잇기가 되게끔 하려면 꼬리 잡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바꿔야 되지. 얘를 바꾸는 게 편하겠다. 대우처럼 돼 있으니까. 그지? 대우처럼 바꿔보면 대우 해보면 R이면 P다. R이면 P인데 P면 not Q네. 꼬리 잡기가 되지? 꼬리 잡기처럼 잡아버리면 돼요. 그지? 아, 그러면 R이면 P고 P면 not Q다.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또 대우를 씌워보면 다 틀어 바꾸면 되지. Q면 not P, not P면 not R.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중간에 거기서 우리가 찾아버리면 돼요. 기억! not P면 Q냐? 틀렸지? 근데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참이네. not P면 Q이면 필요 조건이다. 그럼 not P가 Q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 멘트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 not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러면 틀리는데 필요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더 크잖아. not P가. 그래서 1번은 참이 되는 거야. 이 멘트를 잘 읽어야 돼. 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R이면 P니까 R이 P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1번도 니은도 참이다. 기억도 참, 니은도 참. 같이 멘트를 잘 읽어야 돼. 나중에 시험 끝나고 아 맞다 충분 조건이네. 필요 조건이 그러지 말고. 디귿 R이면 not Q냐? R이면 not Q다. 맞지? 충분 조건 맞지? 디귿도 참이다. 기내기 다 참이다. 오늘 두 개 하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선순위는 뭐? 수화가 당연히 우선순위야. 그렇지? 수어는 말잖아. 그냥 준비 없이 와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더 알찬 시간이 되려면 한 번쯤 로그 아까 한 쪽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와보고 그 수업 시간 안에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어는 처음 하는 사람은 50% 정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이고 내가 여러 번 했다 그러면 100%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왜냐면 지금 2학년 애들한테도 오늘 했던 거 다시 풀어봐라고 담아주지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어는 일단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것만 좀 최선을 다하고 로그는 뭔가 새로운 기호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한 번쯤 읽어와보고 수화가 우선순위다. 그렇지? 영상 다시 봐. 그렇지? 아까 좀 힘들었잖아? 네. 그래서 숙제는 내가 올려줄게요. 수화가 우선순위야. 그래서 우리 요거 명제 끝나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네.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 시험 한번 볼게요. 명제 다 끝나면. 그러니까 오늘 한 거 말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금요일에 또 명제 두 번째 명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봅니다. 어디서부터? 원부터.